벡터 상대수 이론에 대해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첫 번째 문제는 상대 속도에 대한 겁니다. 상대 속도는 VA에 대한 P의 속도가 VB에서 VA 같다. 요걸 이용해가지고 문제를 푸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문제도 아마 그럴 거예요. 자, 수평인 직선 도로에서 각각 등속도 운동하고 있는 A하고 B하고 C의 자동차가 있는데 A하고 C는 속도는, 즉 VA의 속도는 4V이고 오른쪽으로 한 게 플러스로 합시다. 그 다음에 C의 속도, VC의 속도는 마이너스 V죠. 지금 반대로 가고 있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A하고 B, B는 오른쪽으로 가요. 운동 방향 같고 C의 운동 방향 A와 반대다. 네, 뭐 이거는 뭐 문제에서 지금 화살표로 보이는 걸 얘기한 거죠. 그 다음에 A에 대한 B의 속도. 이게 A에 대한 B의 속도라는 게 A가 바로 B의 속도인 거죠. 그리고 A에 대한 C의 속도. A가 바라본 C의 속도죠. 그러니까 A가에 대한 B의 속도와 A에 대한 C의 속도가 서로 같대요. 속도의 크기가 같대요. 크기가. 자, 그러면 열어놓고 문제는 VB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첫 번째 한번 봅시다. 첫 번째 1번,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여기 마지막에 있는 여기에다가 1, 2번을 대입해가지고 풀면 되는 그런 문제일 거예요. 왜냐면 VAB는 VB에서 VA를 빼고, 그죠? 그 다음에 VAC는 VC에서 VA를 뺀 거죠. A가 바로 C의 속도. 요 두 개 같다고 했으니까 봅시다. 이게 크게 같다고 했어요. 이게 좀 애매한데 마이너스 그냥 이렇게 계산해 보면 이렇게 많이 이게 이렇게 같다고 하면은 한번 계산해 봅시다. VB는 모르고 VA는 4V이고 VC는 마이너스 V이고 VA는 마이너스 4V죠. 그래서 4V니까요. 마이너스 4V가 되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넘기면 VB는 마이너스 V라고 되는데 아까 B라는 놈은 오른쪽으로 하기 때문에 플러스가 나와야 돼. 이거 왜 마이너스 나오지? 이렇게 되는 거죠. 답도 없죠. 그죠? 자, 이거는 크기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서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VB-VA는 크기가 같다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절대값이 같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지금 내가 이걸 할 때는 이게 풀 때 이게 플러스일 때라고 얘기한 거고 사실은 요거를 풀면 어떻게 되죠? VB-VA는 수학적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의 VC-VA를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위에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내가 플러스일 때를 구했는데 문제 조건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얘가 마이너스인 데를 한번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마이너스 VC 플러스 VA 마이너스 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봅시다. VB는 마이너스 VA는 4V 마이너스 VC VC는 마이너스 V니까 마이너스 붙으니까 그냥 풀어. VA는 4V. 자, 그러면은 VB는 얼마죠? 이게 5V고 플러스 4V니까 9V가 되는 거죠. 네, 약간 까다로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해놓고 풀면 됩니다. 지금 보면은 그냥 연립 방식 푸는 거죠. 네, 이런 문제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자, 상쇄속도 문제 하나 더 풀어봅시다. 이건 서술용으로 나온 건데 문제가 4점짜리였네요. 직선상에서 등속 운동, 역시 등속이라는 얘기 딱 나오죠. 자동차 A, B, C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A는 지면에 대해서, 지면은 정지해 있죠. 그래서 서쪽으로, 이쪽이 서쪽이라고 되어 있네요. 서쪽이니까 이쪽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는,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B는 A에 대해서 동쪽으로. 이거는 B라는 놈이 A에 대해서는 동쪽이라고 했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이걸 조금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뭐 쓰면서 봅시다. VA라는 거는 서쪽이 마이너스고 동쪽이 플러스라고 했죠.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라고 하면 VA라는 건 지면에 대해서 서쪽이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20m/s 그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B는 A에 대해서 이건 뭐냐면은 B가 바라본 A의 속도인 거예요. 즉 이게 동쪽으로 10m니까요. 플러스 10m입니다. 그 다음에 C는 A에 대해서 C가 바라본 A의 속도죠. 이건 동쪽으로 41이죠. 플러스 40m죠. 자, 이럴 때 VB하고 구하는 거는 VB가 얼마고 VC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마찬가지 이거를 시계로 풀어가지고 보면 됩니다. 우선 VBA는 VA 빼기 VB죠.
자, VA는 우리가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이너스 VB 하면은 이게 10이라고 했으니까 VB는 따라서 VB는 얼마죠? 이쪽으로 넘기고 하면은 마이너스 30m/s죠. 즉 서쪽으로 30m/s로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 바로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C는 VCA는 P에 대한 A의 속도죠. A에서 C의 속도를 뺀 겁니다. 그러면 VA는 마이너스 20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VC는 모르니까 마이너스, 그럼 이것이 40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러면 VC는 마이너스 60m/s죠. 됐나요? 네. 그러니까 B는 서쪽으로 30m로 가고요. C는 이거 제가 문제를 조금 잘못 풀었는데요. 다시 볼게요. 어디서 실수를 했냐면 문제를 잘 꼼꼼하게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VA는 지면에 대해서 20m/s가 맞고요. B는 A에 대하여 동쪽이라잖아요. B는 A에 대해서 이게 B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A에 대하여 B이기 때문에 B의 속도는 A에 대해서 동쪽이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A가 바로 보면 B의 속도인 겁니다. 이게 동쪽으로 10m/s.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헷갈리게 해놨네요. 그죠? C는 A에 대한 동쪽, C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A에 대해서. 그래서 얘는 A가 바로 본 C의 속도인 거죠. 이렇게 해서 40m/s. 요게 이제 함정이네요. 그죠? 요거 두 개를, 그러니까 보통은 A에 대한 C의 속도 이러는데 이걸 손을 딱 바꿔가지고 C는 A에 대해서라고 하니까 지금 아빠처럼 이렇게 실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좀 방향이 이상해가지고 좀 다시 봤는데,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풀어봅시다. 그럼 VAB는 VB에서 VA를 뺀 거고, VB는 모르지만 VA는 20m/s죠. 그러면 이 AB가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따라서 VA는 동쪽으로 30m/s로 가는 거라고 되겠네요. 플러스가 되니까요. 그다죠. 그다음에 VC의 속도를 VA의 속도를 뺀 거겠죠. 그러면 얘가 VC는 모르고 VA는 20이죠. 그러면 얘가 얼마라고 했죠? 40이 나오죠. 여기에. 자, 그럼 따라서 VC는 60m/s가 됩니다. 즉 A란 놈은 이게 A가 아니죠. 지금 다시 잠깐만요. 또 실수를 했네요. 다시. 여기는 VB니까요. 여기 VB는 있고, 그래서 VB에서 A를 B에서 A를 뺀 것이 10이라고 했으니까요. VB는 30m/s가 되겠죠. 네. 실수하면 안 됩니다. 아빠처럼. 네. 네, 이상입니다. 이상 하려고 그랬는데, 계속 이 문제 실수를 하네요. 다시 한번 풀게요. VA가 마이너스 20이에요. 그리고 B에 대한 A의 속도, A가 바로 B의 속도가 플러스 10이고요. 그 다음에 A가 바로 C의 속도가 40이에요. 자, 그런데 VAB는 이렇게 놓고 이제 VA하고 VB하고 VC를 구하라는 건데, VAB는 VB에서 VA를 뺀 거죠. VB는 모르고 VA는 마이너스 20이에요. 이게 아까도 내가 플러스 20이에요. 그 문제하고 좀 거꾸로 돼가지고 좀 이상하다고 했는데 이게 10인 거죠. 그래 따라서 VB는 마이너스 10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은 서쪽으로 10m를 간 거예요. 자, VAC는 VC에서 VA를 뺀 거죠. 그러면 요게 VC는 모르고 VA는 마이너스 20이니까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0. 이게 40이죠. 따라서 VC는 계산이 가능하죠. 20이라는 거. 10에서 20이니까요. 그래서 VB는 서쪽으로 10m. 맞죠? 이렇게 VC는 동쪽으로 20m/s로 갑니다. 자, 이번에도 한번 봅시다. 이건 2020년도에 나온 기출 문제인데요. 한번 봅시다. 네, 문제를 읽으면서
일단 나란하게 운동하고 있다. 자, 학생 A는 오른쪽으로 1m/s를 가는 거예요. 그죠? V 학생 A의 속도는 1이에요. 플러스 1. 그 다음에 B에 대한 A의 속도. B가 바라본 A의 속도죠. 속도는 A의 속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B가 바라본 A의 속도는 플러스 3m다. 그 다음에 C에 대한 B의 속도, B의 속도죠. 그러니까 C가 바라본 B의 속도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돼 있다. 자, 이렇게 돼 있을 때 도로에 대한 BC, 도로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BC의 속도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VB하고 VC를 구한 다음에 그 두 개 B를 구하라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똑같죠. VBA는 VA에서 VB를 뺀 거고요. 요놈은 VA는 1이라고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VB가 되고 요게 3이죠. 그죠? 그래서 지금 3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그렇게 3이죠. 그래서 VB는 마이너스 2죠. B는 마이너스 2로, 그러니까 왼쪽으로 지금 2m/s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VCB는 VB 마이너스 VC죠. 그러면 VB는 모르고요. VB는 지금 방금 구했죠. 그래서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VC는 모르고 요것이 마이너스 1이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VC는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VB하고 VC의 속도의 크기, 즉 속도의 크기를 비율 보는데 VB 대 VC는 2대 1이 되겠죠. 속도의 크기니까요. 그래서 답은 2대 1, 3번이 됩니다. 상대 속도 문제는 꼭 나오고요. 대부분 좀 쉽게 나오니까 여기 있는 이 말에 대해서 이 상대 속도를 표현하는 것만 잘 하면은 이거는 틀리지 않고 풀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관성계 관련인데 봅시다. 그림 가는 등속도로 운동하는 트럭 위에 던지기로 공을 던져 올렸다가 등속도로 가는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렸다가 받는 경우를 나타낸 것이고, 그림 나는 이러한 가의 모습을 지면에 정지는 사람이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 위에 사람이 있고 이 사람이 그 공을 올렸다가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이 가는 차 안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본 거고요. 나는 달리는 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본 겁니다. 차가 달리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안에 있는 사람은 위에서 왔다 갔다, 위에서 그냥 수직으로 올라왔다 내려왔다고 보지만은 바깥에서 본 사람은 차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받는 걸로 보여요. 이게 이제 저기 그 관성계, 이게 이제 요 문제인데, 자 봅시다. 자, 1번 기업 남한 관성 좌표계다. 가는 지금 등속 운동하는 차에서의 관성계고요. 나는 차에 대한 거고, 나는 정지한 사람 거예요. 관성계는 아까 아빠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관성계는 등속도 운동하는 데서의 좌표계라고 그랬죠. 지금 가도 사실은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 나도 등속도 운동을, 나는 정지해 있는 거고요. 가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거니까요. 그래서 나만 관성계가 아니죠. 그 다음에 가나 모두 중력에 의한, 네, 맞습니다. 둘 다 중력에 의한 운동이죠. 그 다음에 가와 나를 설명하는 물리법칙은 아까 관성계가 에서 동일하다 그랬죠. 우리가 상대성 원리 이용해 되면은 움직이는 사람이 바라봤을 때도 모든 물리법칙은 동일하다. 상대성 원리죠. 그래서 물리 다르다고 하면 틀린 겁니다. 네,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니언. 자, 이 문제는 제가 기본 설명할 때 했던 예를 들었던 바로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기차 길이는 200m고 오른쪽 방향으로 2m/s의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하는 기차 안에서 정중앙에서 양쪽 방향으로 야구공을 약 10m/s로 동시에 발사하여 양쪽 벽에 충돌하는 것을 기차 안의 사람 S-하고 기차 안의 사람은 S-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차 밖의 사람 S가 관찰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어떻게 관찰해? 그때 얘기한 것처럼 똑같이 관찰하죠.
우선 기차 안에 사람은 양쪽으로 10m/s로 공이 간다고 생각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기차가 2m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던지는 거는 12m/s로 12m라고 인식을 하고요. 관찰이 되고요. 왼쪽으로 던진 거는 8m로 관측이 되죠. 그런데 이 벽도 마찬가지로 여기 기차의 벽도 마찬가지로 오른쪽에 있는 건 오른쪽으로 2m 달아나고 있고요. 왼쪽에 있는 거는 2m로 다가오기 때문에 실제로 상대 속도는, 그러니까 야구공에 관찰되는 속도는 양쪽이 다르지만, 양쪽 방향이 다르지만 벽도 같이 달라지기 때문에 상대적인 속도는 동일하다. 그래서 동시에 이게 동시에 벽에 부딪히는 것을 기체 안의 사람도 관찰하지만 기체 밖에 있는 사람도 동시에 도달한 걸로 관찰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첫 번째 문제 봅시다. S-는 A와 B가 동시에 충돌한 걸 같은데, 그렇죠. 안에 있는 사람은 어차피 자기도 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동시에 당연히 똑같은 속도로 똑같은 거리를 이동했으니까 똑같이 도착하겠죠. 그 다음에 S-는 벽과 공이 충돌하는데 10초 걸렸다. 100m를, 여기 100m를 10m로 갔으니까 10초 걸리겠죠. 네. 그 다음에 S는 오른쪽 벽과 S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찰한 겁니다. 이제는 오른쪽 벽과 공비가 충돌하는데 12.5초 걸린다고 관찰한다. 시간은 똑같아요. 왜냐하면은 상대적인 속도는 10m/s고, 그 다음에 거리도 100m를 가는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얘가 12m를 관찰이 되지만 이쪽도 기차 이 벽도 또 2m/s로 도망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는 10m/s죠. 그리고 그 거리를 100m를 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10초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고요. S는 A가 먼저 충돌하고 B가 바깥에 있는 사람은 공이 여기 먼저 충돌하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게 먼저 충돌하고 왼쪽이 나중에 충돌한다고 관찰한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똑같이 충돌하는 걸로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얘가 속도가 빠르니까 더 먼저 부딪힐 것 같지만 벽도 동일한 속도로 오른쪽으로 달아나고 있고요. 왼쪽에는 속도가 느려졌으니까 느리게 도착할 것 같지만 오른쪽에 오히려 이렇게 벽이 2m/s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인 속도는 두 개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바깥에 있는 사람도 공이 동시에 도착하는 걸로 그렇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기억량이 답이죠. 하지만 이 공이 아니라 여기가 만약에 빛을 쏠 때는 다르다 그랬죠. 빛을 쏠 때는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동시에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동시에 도달하는 걸로 관찰되지 않아요. 오히려 왼쪽에서 출발한 빛이 벽에 더 먼저 도착하는 걸로 관찰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봅시다. 이거는 광속 불변에 대한 거야. 자, 100km/h로 달리는 기차에서 속도가 30만 km/s의 레이저, 이 우리 보통 빛의 속도를 C라고 표시하는데 이거를 보통 정확하게는 한 29만 km인데 한 30만 km/s를 보통 광속이라 얘기를 해요. 여기서는 이제 이게 레이저 빛이니까요, 광속이죠. 기차가 달리는 방향, 그러니까 100km로 달리는 기차 안에서 레이저 빛을 쏜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대해서 이제 기차 안에 있는 사람과 기차 바깥에 있는 사람이 관찰하는 거에 대해서 문제를 내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러면 자, 첫 번째, 기차 안에서 관찰한 빛의 속도는 네, 맞죠. 광속은 일정하기 때문에 불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 똑같이 측정이 됩니다고 했죠. 기차 밖 관측자에서 레이저 빛의 속도는 30만 km 빠르다, 아니죠. 그러니까 빛이 아니면 사실은 달리는 속도에서 거기다 또 더해가지고 속도했기 때문에 사실은 요거 두 개 더해진 만큼이 관측되지만 빛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빛은 항상 일정하다는 겁니다. 얘도 30만, 안에 있는 사람도 30만 km, 바깥에 있는 사람도 30만 km로 측정이 돼요. 이 기차가 100km를 달린다 하더라도, 그렇죠? 그래서 빠르지 않죠. 똑같습니다. 기차 밖과 안의 두 관측자 모두에게 빛 속도는 같다. 예, 이게 바로 광속 불변이죠. 그래서 기억하고 디귿입니다. 답은 이렇고요. 자, 지금 이 문제가 이제 아까 그 야구공 문제하고 이제 대칭되는 문제예요. 빛에 대해서는 어떠냐 이거죠. 자, 준우가 탄 우주선이 지표면에 정지해 있는 그러니까 준우는 지금 우주선에 타고 있고요. 이 우주선은 0.8
이 우주선은 0.8c, 그러니까 광속의 0.8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정한 속도로 지표면과 일정한 속도죠, 등속도죠. 지표가 나란하게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다. 우주선 내부에 있는 준우는 우주선 내부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니는 우주선 바깥에 있죠. 자, 우주선 내부에 있는 준우가 보았을 때 광원을 중심으로 하는 보았을 때 이게 광원이에요. 광원에서 빛을 여기서 이제 사방으로 빛을 쏘는데 여기 센서가 있는 거예요. A, B, C, D 센서가 있는 거죠. 얘가 고정되어 있다. 그렇죠.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봅시다. 빛이 관찰하는 게 어떠냐면은 준우가 봤을 때는 이 여기에서 이 광원에서 출발한 빛들이 모두 센서에 다 동시에 도착하게 돼요. 같은 길이니까요. 근데 미니는 달라요. 왜냐하면 광속은 일정한데 이 우주선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 센서 자체가 얘가 보기에는 움직이는 걸 보이거든요. 센서는 미니는 센서가 이렇게 움직이고 C는 이렇게 움직이고 A는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여요.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다 그러면 조금 이렇게 한번 볼까요?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여기서 광속은 일정하다고 했죠. 바깥에서 보나 안에서 보나 광속은 일정한데 여기 있는 A하고 C는 자체적으로 이만큼 0.8c로 이쪽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쪽에서 광속이 일정한데 여기 있는 A라는 저기 센서가 바깥에서 이렇게 미니가 봤을 때는 이렇게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닿습니다. 얘는 멀어지니까 늦게 닿고요. 자, 봅시다. 미니가 측정할 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측정할 때 광원에서 광출된 빛은 C보다 A에 먼저 닿는 맞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광속은 일정하죠. 속도가 있다도 광속이 일정한데 바깥에서 봤을 때는 이 센서가 오른쪽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먼저 만나게 돼 있어요. 얘는 도망가죠. 준우가 측정할 때, 이 준우는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주선 안에 광원에서 반출된 빛은 A와 C에 동시에, 그렇죠. 준우는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면은 C가 A에 먼저 도착한 것 같지만 준우는 같이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A하고 C 자기도 같이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등속도 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미니가 측정할 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B와 D에 동시에 도착한다. 이건 이제 B하고 D는 여기죠. B하고 D는 얘는 동시에 도착합니다. 왜냐하면은 우주선은 이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쪽 방향으로 이동하는 광속에는 전혀 속도에는 그러니까 이 D하고 B가 요 중앙에는 요 놈하고 이동하지가 않죠. 얘는 그냥 이쪽으로만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래서 B하고 D는 동시에 도착하는 거죠. 기억니은 티켓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다 똑같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는 운동하고 있는 방향으로 쏜 빛보다 운동하고 있는 방향 반대로 쏜 빛이 먼저 도착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놈도 이렇게 운동하고 있기 때문에 만나게 되는 거죠. 이유는 전부 다 이 광속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광속이 아니라면 아까 야구공이라고 하면은 얘는 바깥에서도 동시에 도착한 것으로 관찰됩니다. 이거 꼭 나올 수 있으니까 구분하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를 봅시다. 우주선 A하고 B 두 대가 있어요. 이게 우주선 A에 대해서 우주선 B가 0.5c 일정한 속도로 운동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A하고 B의 속도가 다른데 A가 바라봤을 때 B의 속도가 0.5c라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럼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0.9c라고 하면 B의 속도가 0.9라고 하면 얘의 속도는 0.4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요 두 개의 차이가 0.5c라는 거죠. 여기 문제가 굉장히 요거를 해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A와 B의 각각을 준 게 아니고 A가 바로 본 B의 속도를 0.5c로 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A가 예를 들면 0.4면 B는 0.9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야 됩니다. 두 우주선 바닥에 있는 광원에서 현재 이건 뭐 지금 우리 고유 시간 할 때 했던 거랑 똑같죠. 바닥에서 빛을 쏴가지고 위에서 거울을 맞고 내려오는 거, 광원에서 이렇게 맞고 내려오는 시간을 구하는 거죠. 각각 쏘았어. 그리고 우주선 A에 있는 민수가 광원을 동일 높이 거울을 향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는 다 동일한 높이입니다. A하고 B 둘 다 했는데 민수가 측정한 시간을 TA라 그러고요. 민수가 바라본 거, 영희가 바라본 걸 TB라고 합시다. 이 두 개는 뭐죠? 고유 시간이죠. 네, 움직이는 관성계에서 측정한 거니까요. 고유 시간입니다.
높이가 같기 때문에 고유 시간 같겠죠. 그 다음에 TV다. 확대한 그림은 보시는 뷰시는. 그 다음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요 보기 문제를 푸는 건데, 첫 번째, TA하고 TV는 같다. 네,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일 높이의 거울을 향해서 했기 때문에 민수도 영희도 둘 다 자기가 움직이는 관성에 자기들이 측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그 고유 시간으로 동일한 고유 시간 TA하고 TV가 고유 시간으로 같게 됩니다. 자, 민수가 측정한 영의 시간은, 그러니까 민수가 측정한 영의, 민수가 이제 영의를 바라본 게, 아까 민수보다 영의는 0.9로, 그러니까 0.5시만큼 더 속도가 빠르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뭐냐면, 민수는 마치 정지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영의만 움직인다고 볼 수도 있어요. 민수 입장에서 등속도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민수가 측정한 영의의 시간은 민수의 시간과 같다. 그러니까 민수가 측정한 영의의 시간, 민수가 영의에 있는 영의 그 우주선 B에 있는 요 속도를 측정을 하면 아까 어떻게 된다 그랬죠? 시간 팽창, 즉 빠른 거를 바라보게 되면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 됩니다. 시간 팽창, 시간 지연이 되면은 고유 시간보다도 더 길게 되죠. 그래서 시간이 같지가 않고요. 민수가 측정한 영의 시간이 TV보다 더 큽니다. 이렇게 TV가 더 크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주선 밖에 정지한 관찰자가 관찰한 AB의 시간 같다. 우주선 밖에서는 이제 얘는 우주선 밖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걸 AB로, A가 속도가 느리고 B는 속도가 좀 더 빠르죠. 그러면 이 시간이 더 빠를수록 시간은 더 느리게 갑니다. 무슨 얘기냐면 시간은 같지가 않고요. AB 시간은 A보다 얘가 측정했을 때의 측정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이 측정했을 때는 얘가 더 속도가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얘가 더 속도가 긴 거죠. 네. 그러니까 슬로우 비디오로 움직이는데 영희가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고 민수는 영희보다는 좀 더 빨리 움직이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가 느려지니까, 얘들이 속도가 느려지니까 내가 측정했던 시간은 더 빠른 거죠. 내한테는.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기억입니다. 자, 이 문제는 이제 고유 길이랑 관련된 거예요. 고유 길이. 기출 문제가 다 그 가르치는 그 순서대로 다 같이 나옵니다. 철수가 탄 우주선이 정지한 영희에 대해서 일정한 속도 0.9c로 행성 A하고 B를 향해 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영희가 측정한 AB 사이 거리. 그러니까 영희는 정지해 있으니까요. AB 사이 거리 L0, 즉 L0가 고유 길이에요. L0가 고유 길이입니다. 정지에 있는 관찰자가 본 거리, 그러니까 고유적인 거리죠. 그 다음에 철수가 측정한 A에서 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을 T라. 철수가 측정한 거예요. A에서 B까지. 내가 이만큼 T라는 속도로 가는 거나. 근데 영희가 바라봤을 때는 철수는 T라고 했지만 영희는 어떻게 되죠? 이 T보다 사실은 더 큰 시간을 얘가 관찰합니다. 왜냐하면 철수는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잖아요. 영희가 봤을 때 철수의 시간은 굉장히 느리게 가요. 그러니까 영희가 철수 측정하면 사실은 T는 더 크죠. 또 철수가 자기가 안에서 측정한 것보다 더 영희가 측정한 시간이 더 깁니다. 얘는 슬로우 비디오로 막 하고 있는 거, 얘는 그만큼 빨리 가니까 시간은 더 크게 되겠죠. 자, 문제를 한번 봅시다. 영희가 측정한 L0를 고유기란다. 네, 그렇죠. 고유기라 하죠. 영희는 지금 정지해 있으니까요. 정지한 사람이 측정한 걸 고유기라 합니다. 철수가 측정한 AB 사이의 길이는, 그러니까 철수가 요 AB 사이의 거리를 이제 측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냐죠? 이 고유기는 바로 길이 수축하고도 연결되죠. 그래서 고유길이 길이 수축입니다. 그러니까 철수가 측정하면 AB 사이의 거리가 L0보다 짧게 돼요. 길게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L0보다도 얘가 더 작습니다. 영희가 측정한 AB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T보다 아까 짧은 게 아니죠. 길다 그랬죠. 그래서 짧다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영희는 철수가 안에서 움직이는, 이 철수는 굉장히 슬리브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슬리브 운드는 사람이 내가 이만큼 했네 하지만 영희는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이미 지나가 버렸으니까 짧은 게 아니라 길게 되는 거죠. 답은 기억입니다. 이거는 수행평가에서 했던 그 문제, 그거를 이제 문제화한 건데, 보면 지표면에 정지한 관찰자가 있고 지표면으로부터 옆이 10km인 곳에서 뮤온 입자가 생성이 돼서
연직 아래로 일정한 속도로 0.99C로 지표면에 내려오는 걸 나타내는 거다. 정지 상태에서 뮤온은 원래 생성부터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T0. 그러니까 정지 상태니까요. 정지 상태라는 거는 그 뮤온이 그냥 운동할 때 그 뮤온이 정지 상태라는 거는 뮤온이 관찰했을 때 자기가 붕괴하는데 걸린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 T0는 고유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시간은 마치 움직이는 그라고 얘기를 했는데, 고유 시간은 거는 그 뮤온이 움직이든 정지하든 간에 그 자체가 갖고 있는 원래의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자가 아니라 그 좌표계와 같은 관성계에 있는 게 측정하는 거죠. 정지했으면 정지한 좌표계에서 측정한 거니까 그게 이제 고유 시간이 되겠죠. 사실 뭐 움직이는 상태에서 봤을 때도 사실은 움직이는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은 정지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움직인다 생각 안 하니까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T0이고 0.99C에 그러니까 속도에다 시간을 곱하면 거리가 되는데, 이 거리가 10km가 작다고 하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원래대로 하면 뮤온이라는 입자는 그 붕괴되는데 시간이 T0이고, 그 다음에 그 T0 동안에 얘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10km보다 작은 데서 이 속도에다가 그 시간을 곱하면 10km가 작기 때문에 지표면의 관찰자는 이 뮤온을 관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오기 전에 이미 붕괴가 돼서 없어져 버릴 거니까. 그런데 종종 관찰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특수 상대성 이론 때문에 이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문제를. 첫 번째, T제는 고유 시간이다. 고유 시간입니다. 정지에 있다고 하니까 고유 시간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게 움직이는, 사실은 우리가 고유 시간을 정의를 할 때는 그 움직이는 관성계 안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시간이에요. 근데 움직이는 관성계 안에 있는 사람은 자기가 움직이는 걸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도 역시 정지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본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움직이는 관성계와 같은 데 있는 걸, 같은 관성계에 있는 사람이 측정한 게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미온이 자기가 직접 측정한 거니까요. 이건 고유 시간이 맞습니다.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지표면 관찰자가 측정하는 뮤온의 수명은, 자, 지표면의 관찰자는 지금 거의 빛에 가까운 속도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수명은 LT제로, 그러니까 고유 시간보다 바깥에 있는 사람은 시간이 이 안에 있는 걸 관찰할 때 시간이 굉장히, 안에 있는 게 천천히 가죠. 그 바깥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빨리 가는 걸로, 그러니까 슬루비드로 움직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아까 시간 팽창이라고 했죠. 시간 팽창, 시간은 더 깁니다. 그래서 짧다가 아니고 더 길어져요. 그러니까 T라는, 내가 측정했을 때 T는 T0보다 더 깁니다. 왜냐하면은 얘는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그거를, 그러니까 뮤온이 생성이 돼서 처음 생성이 돼가지고 얘가 붕괴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없어지는데 요 걸리는 시간이 뮤온 안에서는 원래는 T0지만 바깥에서 측정하면 이게 굉장히 이게 천천히 가요. 그러니까 이 T0보다 더 클 수밖에 없죠. 바깥에서 요거를 관찰하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뮤온과 같은 속도로 내려오는 관찰자가 뮤온과 같은 속도로 내려오기 때문에 뮤온과 같은 속도로 내려올 때 10km 짧게 섭니다. 이거는 이제 왜 우리 고유길에서 길이 수축을 얘기하는 거죠. 길이가 수축되니까 짧게 측정하는 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기억하고 이것이 답입니다. 좀 정리를 계속 하면은 고유 시간에 이제 시간 팽창이 되고요. 그러니까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는 안에 있는 사람은 몰라요. 근데 바깥에서 있는 사람이 관찰을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매우 슬리비드로 움직이는 걸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사람이 뭔가를 했을 때, 그러니까 뭐 빛이 위에서 아래로 떨어진다는 이 시간을 T0고, 그러니까 고유 시간을 T0로 하면 얘는 이 T0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이 얘가 이동했다고 느끼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관찰자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관찰자 입장은 이게 시간이 팽창됐다고 느끼는 거죠. 그리고 저 안에 있는 시간은, 그 움직이는 놈 안의 시간은 굉장히 시간이 지연이 되네,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즉 시간이 느리게 가고 시간이 팽창됐기 때문에 즉 바깥에 있는 관찰자가 시간이 훨씬 더 빨리 가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길이는 수축은 마찬가지고요. 자, 이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핵 반응 중에 핵융합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핵융합 반응은 중수소와 삼중수소가
결합을 해서 높은 압력과 에너지 상태에서 헬륨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면서 중성자 하나가 나오고요. 그리고 질량 결손만큼 에너지가 발생을 하는 이게 핵융합 반응입니다.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를 구성된 헬륨 원자핵을 나타낸 것이다. 네, 그게 헬륨이죠. 표는 양성자, 중성자 헬륨 원자핵의 질량을 원자 단위로 나타낸 거죠. 요거를 이렇게 두 개를 계산하면은 요 질량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그 질량만큼이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제. 핵융합 시 핵자의 수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이제 핵융합인데 핵자의 수는 뭐죠? 양성자와 중성자를 얘기하는 거죠. 이 수는 변하지 않죠. 수는 일치합니다. 변하지 않는다. 맞고.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성될 때마다 0.035U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긴다. 한번 봅시다. 양성자는 1.036이고 이게 지금 보면은 헬륨의 원자력은 이렇죠. 헬륨은 원래 4.0015U입니다. 근데 헬륨은 양성자 두 개와 중성자 두 개로 이루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양성자 두 개 곱하기 1.0073 하고 그다음에 중성자 두 개 곱하기 1.0087 이 두 개의 합이 얘랑 같지가 않아요. 2를 곱하면 어쨌든 2.0146이죠. 더하기 2.0 2714 16 174가 되겠죠. 네, 이거 두 개 더하면 어떻게 되죠? 2.03 0이 되고 820이 되겠네요. 0320 2.23 2.0320이죠. 아니죠. 이게 4.03이죠. 4.0320이 되겠죠. 그렇죠? 4.0320인데 헬륨의 원자력은 4.0015예요. 그러니까 원래 양성자 두 개하고 중성자 두 개의 질량은 이래야 되는데 헬륨이 되면서 헬륨 원자력은 4.0015니까 4.0320에서 4.0015를 빼면은 5, 0, 3, 0, 그러니까 0.0305U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기는 겁니다. 원래 양성자 두 개하고 양성자, 중성자 각각의 질량은 이랬는데 헬륨이 되면서 질량이 이만큼이 결손이 일어나는 거예요. 결손이 생긴다, 그죠? 이 결손이 에너지가 되는 거죠. 헬륨 원자핵 하나가 생성될 때마다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흡수하는 게 에너지를 방출하는 겁니다. 흡수가 아니고 이게는 이 핵융합 반응은 뭐 태양에서 일어나는데 태양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지구에 이렇게 보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태양이 바로 핵융합 반응을 해서 그래요. 그 핵융합 반응은 지금과 같이 양성자, 중성자가 결합이 돼서 헬륨이 될 때 이만큼의 질량 결손이 생기고요. 이 질량 결손이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어떻게? E는 MC 자성으로 질량이 에너지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답은 기억 니은이죠. 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것은 핵융합이고 얘는 핵분열인가요? 그렇죠. 핵분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핵폭탄을 얘기하는 거죠. 핵분열은 어떠냐면 우라늄의 중성자가 딱 때리면요, 얘가 이 우라늄 큰 원전 이 우라늄이 두 개로 분리돼요. 하나는 크립톤하고 바리움으로 이렇게 분리되면서 중성자 세 개가 생성됩니다. 그리고 요만큼의 질량 결손이 에너지가 돼서 나오는 거죠. 요때 중성자는 다시 다른 우라늄을 때리게 돼요. 각각이. 그래서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반응이 일어나서 핵폭발이 일어나죠. 핵폭발. 핵폭탄입니다. 자, 봅시다. 태양에서 에너지 내는 거는 태양 에너지는 핵융합이라고 되어 있는 핵분열이기 때문에 같은 원리가 아닙니다. 질량 결손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일로 방출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핵 반응식은 뭐 이렇게 서로 질량수 맞춰보면 되는데 아마 맞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맞죠.
그래서 n하고 디귿이다.